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초저출산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친 커다란 난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정말 크게 들려옵니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역경을 발전의 동력으로 바꿔냈던 우리 국민들, 초저출산이라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강력한 적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이 무도한 도전을 다시 한번 승리의 경험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저의 정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정부에서 30년, 정치권에서 20년, 총 50년의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국민께 위임받았던 이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제기되는 수많은 도전과 성취를 함께 해왔습니다. 참으로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한각의 기정을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은 물론이고 K 콘텐츠는 이미 세계인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써내려온 성취의 역사는 참으로 눈부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불완전한 국제 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존재한다면 우리 내부로부터 제기되는 큰 구조 변화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그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할 정도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잠에서 깨어났으며 우리 앞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낸 수만 가지의 모순과 결점이 합쳐서 만들어낸 이 복합괴물 초저출산. 더 이상 청년들은 자신들이 삶의 선택지에서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인생 설계, 이것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분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거대하게 성장해버린 저출산 고인을 막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이 거대한 도전을 반드시 막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17년간 약 3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이 심각해진 원인이 바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분절된 정책을 대통령마다 5년 임기 내에 단기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제각각의 관점에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로서 우리는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저지시킬 작업으로 헌법 개헌을 제안합니다. 저출산을 다시 반등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을 국가 과제로서 헌법에 구체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해야 한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자기들 책임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 하는 장기적인 믿음이 생겨날 때만이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의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국가와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국가의 결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국가 과제를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 완화. 생애 주기별 가구 수요에 맞춰서 예를 들어 20평, 30평, 40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육아 부담의 완화.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고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시간의 근무제 등 육아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교육 혁신. 인공지능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통해 막대한 사교육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교육, 주택, 이 세 가지 정책의 혁신을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전혀 의심이 제기될 여지가 없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초저출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내외에 선포하고 정권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 총력을 다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가 과제로 명시할 것입니다. 국가가 이처럼 믿음을 먼저 줄 수 있을 때 청년들도 긍정적인 선택으로 선회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의 위기, 시장의 위기, 그리고 복지의 위기, 나아가 국민 행복의 위기를 굳건히 통제해낼 것을 국민들 앞에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국가적인 과제를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 헌법 명시가 갖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입니다. 네. 이렇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저출생 대책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된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 등 법률적 책임까지 지게 해놔야만 네.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꼭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해서 규정하자는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헌법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정치학자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개헌 논의는 정치 권력의 배분에 관한 논쟁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적수 3분의 2, 국민 과반수의 동의, 이걸 못 받으니까 38년간이나 헌법을 한 번도 못 고쳤는데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87 헌법 체제에 돌아가서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는 이 개도국의 중에 좀 상위 개도국이나 그럴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계 10대 선진국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학원생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고 그대로 뛰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쟁해야 할 상대는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들입니다. 그 선진국들과 경쟁해서 이겨내려면 이 자리에 계신 이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아이를 출생해서 양육하는 것이 내 인생 설계에서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방해가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확신하게 만들어줘야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마지막 장을 하나 신설하자는 겁니다. 제11장에 2개의 조문을 신설하는데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제131조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할 의무를 진다. 네. 또 2항에서는 국가는 국민이 가족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런 총괄 규정을 두고 네. 국가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법률이나 노사 협약 등으로 마련된 각종 유연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국가는 공교육에 관해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주택에 관해서는 국가는 가족 생활을 위하여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이고 규범성을 갖도록 해놓으면 헌법 조항을 잘 안 지키면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주택 투기를 일으키고 그런 정부나 대통령이 있으면 헌법 위반에 따르는 탄핵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어야만 네. 그래야만 이 헌법 규정이 15년, 20년 지켜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출산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모았던 지난 5일간의 대장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이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